네, 퀀트 분석으로 시장 흐름과 함께 또 투자 전략까지 짜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흐름을 보면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를 미국과 우리 시장이 가장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른 증시들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 시장이 많이 빠집니다.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이 수급 왜곡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안연구원께서는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이번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연초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 긴축 우려로 주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4주째 하락했고 전주말 발표된 12월 미국 소매 판매도 이제 전월 대비 1.9%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연준은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 중인데요. 중국 또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때문에 봉쇄 지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금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의 목표, 그러니까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통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경기 확장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이제 버블 통제를 통한 이제 급격한 버블 붕괴 가능성, 그리고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과열을 지금 이번 축소를 통해서 긴축을 통해서 그런 과열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축은 변동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상승했으나 반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는 지난해 여름 이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는데 최근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닌 중앙은행의 자산 축소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은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연초 이후 주요 자산 가격의 등락률을 보면은 미국 주가 변동성이 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원자재나 신흥국 주가는 연초 이후에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낮으면서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강한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 이후 하락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을 통해서 어떤 업종의 주가가 좀 견고하게 유지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방위산업, 음식료, 에너지, 금융, 필수 소비재 업종 등이 좀 경기 방어적인 업종이라고 보이고 주가가 좀 견고해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고점 후 하락폭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은 은행, 디스플레이, 반도체, 보험, 에너지 업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나 화장품, 건강관리, 미디어 업종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일부 성장주에 해당하는 산업들의 주가가 특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좀 YTD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유지하면서 의견 유지를 하면서 가치주 위주의 플레이를 조금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긴축 흐름 속에서는 변동성이 낮으면서 인플레이션에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게 차라리 이제 유리하다,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수급 상황도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우리 시장이 조금 살아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나요? 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1월 이후 3개월째 매수 우위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재차 순매도로 좀 돌아서는 것으로 보였는데 원달러가 1,200원임에도 불구하고 순매도 규모가 아직까지는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이 압도적이었고요. 네. 지난 11월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8.7조 원을 순매수를 했는데 이 가운데 8.1조 원 정도가 전기전자 업종이었습니다.
글로비스 같은 운수 창고 업종에 대한 매수세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조선 업종이 포함된 운수 업종에 대해서 1월 매수 우위로 좀 돌아선 것을 지난주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그럼 반도체, 금융, 화학, 자동차, 조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설 지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적 시즌은 저희가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나요? 4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어닝 쇼크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일부분 나오고 일회성 있습니다. 비용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은 네.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와 확정치의 괴리율이 46% 정도 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닝 쇼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56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전년 동기 대비 60.3%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39.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모두 연초 대비 각각 40% 그리고 187% 정도 상향 조정된 거고요. 연초보다 더 큰 실적 향상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12개월 포워드 추정치 하향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향 조정 자체도 심한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닝 쇼크가 있음에도 이제 펀더멘털리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펀더멘털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 사항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계속 접근이 유효한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말씀해 주신 바 있듯이 이 스타일 전략, 스타일 로테이션 전략을 얘기해 주신 바가 네, 있는데요. 네, 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스타일 로테이션 전략 모델을 한번 소개를 네.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모델 완성 후에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한 번 더 언급한 차원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제 공적분 관계를 통한 스타일 로테이션 퀀트 모델로 살펴보았을 때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좋은 상황은 조금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이 코스피보다 좋은 상황은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중소형주를 놓고 보았을 때는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좋은 상황을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치주, 성장주를 보았을 때는 사실 가치주가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주를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이제 펀더멘탈 측면이나 매크로 상황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이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는 지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전략들을 저희가 봤을 때 주목할 유망주는 어떤 종목을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번에는 메리츠 화재를 들고 왔는데요. 메리츠 네. 화재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MSCI 2월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 아닌가요? 네, 지난주에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메리츠 화재도 좀 2월 MSCI에 포함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11월 말부터 사실 연간 전망을 썼을 때도 금융 소재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금융 업종에서도 이제 변동성 국면에서 강한 보험 업종 중 이벤트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으로 이제 메리츠 화재를 들고 와봤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2023년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서 증액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메리츠 금융지주 내에서도 핵심 계열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통한 주주 가치 환원 정책도 시행하고 있어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메리츠 화재 오늘 리포트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주가도 강하게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보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